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저번 주 송소희 선생님 통해서 안내를 했듯이 오늘은 영재반 독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사서 선생님 김정민입니다. 너희들 저번 주 금요일에 선생님이 타이핑해서 쓴 노찬성과 에반 작품의 소설본을 받았을 텐데 오늘 화요일 수업이 있기까지 반드시 그것을 완독을 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함을 안내받았을 거야. 혹시라도 그 노찬성과 에반 작품을 다 읽지 않고 지금 수업 영상을 튼 학생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수업 영상을 끈 후에 그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하길 바래요.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 작품을 다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소설을 읽지 않고 수업에 임하면 수업을 따라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독을 하고 수업을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만 미안한데 더 부탁을 하자면 선생님이 너희들 나눠준 프린트물에 쪽수를 함께 매겨놓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제 제목을 제외한 페이지 빼고 나서 글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숫자 1, 이 페이지에는 오른쪽 하단에 숫자 2,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페이지의 숫자를 지금 적어주길 바래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적으면 돼요. 얘들아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할 때 3페이지 오른쪽 중간 부분을 봐주세요. 16페이지 왼쪽 부분을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페이지를 적고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 소설을 완독을 했고 각 페이지에 숫자를 적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 선생님이 수많은 주제 중에 유기동물의 주제를 담고 있는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너희들이 과학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앞으로 과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생명적인 부분, 생명윤리, 그리고 너희들이 과학 실험을 하거나 과학 연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적인 측면이거나 아니면은 실험적인 측면에서 동물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선생님은 유기동물에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선생님이 리로스쿨에 활동지를 하나 올렸는데 오늘은 그 활동지 1, 2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프린트해서 손으로 적거나 혹은 이제 너희가 어차피 이거를 다 타이핑해서 선생님 과제방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신청을 하면서 컴퓨터에 그 활동지를 띄워놓고 타이핑을 하며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딱 4가지야 얘들아. 첫 번째, 문학작품 속 반려동물의 유기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문학작품 속 반려동물은 에반이죠. 에반도 유기를 당했고 학대를 당하는 여러 정황이 소설 작품 속에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함께 발견을 해볼 거고, 두 번째, 반려동물 유기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안다. 너희들 중에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야. 선생님도 이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 동물보호법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 줄 거고, 자, 세 번째, 반려동물에 대해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너희들 중에 이미 토끼, 강아지, 고양이 등 이미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미래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에게 이런 책임감을 알려주고 싶었고, 네 번째, 유기동물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것은 우리 작품 속의 에반의 시선에서 너희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기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혹시 유기하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했어. 물론 너무 PPT에 떡하니 지금 정답이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유기견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유기하다는 남길 유에 버릴기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동사의 단어를 뜻해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어학사전에 어벤던이라는 내다버리다의 뜻을 검색을 해보면은 어벤던 앞에 돌봄의 책임이 있는 어떠한 것을 내다버리다 라는 행위를 설명을 해줘요. 돌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 뭘까, 얘들아? 이 강아지든 사람이든 이 사람이 가족으로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버려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런 유기하다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유기동물의 뜻은 무엇일까? 다들 조용히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유기동물은 버려진, 말 그대로 버려진 동물을 뜻해요. 너희들은 유기견이라는 명칭을 더 친숙하게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유기견은 강아지에 한정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다시피 반려동물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닭, 토끼,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의 포괄적인 명칭인 유기동물을 오늘 수업 동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들아, 유기동물에 대한 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으니까 반려동물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는지, 유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을 하고 문화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절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는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버려지는 대부분은 안락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딱히 맡길 곳이 없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라고 해서 요즘은 명절에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지자체들도 생겨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길에서 발견된 이 고양이는 한쪽 눈이 없습니다. 이 개는 발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설과 같은 명절 연휴 때면 유기동물센터는 더욱 바빠집니다. 반려동물이 평소보다 많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반려인과 반려동물 사이에 문제가 있었겠죠. 명절 혹은 휴가 때 그런 계기를 맞아서 유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상자를 든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앞에 놓고 달아납니다. 그 안엔 고양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은 약 10만 마리, 이 가운데 1200여 마리는 설 연휴 때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소보다 4배 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동물 보호소도 유기동물로 가득 찼습니다. 버려지는 이유도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설 명절에 도심에서는 유기를 못하니까 그 농촌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확인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등록률은 30% 수준입니다. 삶을 함께하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그런 좀 인식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올해도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를 할까? 너희들도 믿기지 않겠지만 유기동물의 숫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5년에 8만 마리,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를 해서 2019년에는 13만여 마리의 동물이 유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2020년 통계도 찾아봤는데 2020년 통계는 조금 줄어든 숫자로 12만 마리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도 높은 수치에 해당을 하고 있죠. 이런 동물이 도대체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이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너희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버림받은 동물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우리가 이미 읽은 노찬성과 에반 소설 속에도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면서 이 문학 작품을 속속들이 살펴볼 거예요. 자세하게 작품을 들여다봅시다.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건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답을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품은 각자의 시선마다 다르게 감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면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그 답변을 적은 후에 선생님 답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의 질문은 찬성이 유기견인 에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이고 발견 당시 에반은 어떤 상태였나요? 이거는 너희들이 책을 읽었다면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책을 읽고 한 2페이지 아니고 3페이지 3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답을 적어봅시다. 얘들아 답을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주자면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3페이지 왼쪽 바로 위에 보면은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이 되죠. 아니다, 첫 번째 문장이구나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라고 하면서 개는 네 발로 꼿꼿이 선 채에 끝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에반을 처음 발견한 장소는 휴게소였고 당시 에반은 목줄을 이용해 울타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희들이 적어줬으면 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무책임한 인간에게 갖는 유기동물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작품 속에서 찾아본다면 이거는 각자마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일시정지를 하고 답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얘들아 다 쓰고 왔지? 두 번째 문제에 선생님이 적은 답변은 뭐였냐면은 선생님은 3쪽 똑같이 아까 본 페이지 중에 3쪽의 중간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물음표 다음에 흰 개가 물끄러미 찬성을 올려다 봤다. 살짝 경계하는 눈치나 눈에 힘이 없었다. 찬성이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문장에서 선생님은 유기동물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경계하는 눈치도 없고 눈에 힘도 없는 거 보면은 조금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더 포인트를 찾자면 선생님은 또 3페이지 왼쪽 우리 처음 이 문단이 시작하는 곳에 개는 네 발로 꼿꼿이 선 채 도로 끝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서 선생님은 이 강아지가 버려졌지만 그 주인이 간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이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 번째 문제. 에반의 최후 장면에서 주유소 형들의 대화를 읽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자, 에반의 최후 장면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우리 1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죠. 선생님도 이제 펼쳐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유소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왼쪽 중간 부분을 보면 돼요. 주유소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형들이었다. 아이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라는 이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를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잠깐 일시정지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었겠지? 선생님은 이 대화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주유소 형들의 대화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에반이 차에 치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정말 그들의 말대로
고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정말 이들의 대화처럼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이 에반이 정말 뛰어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학대의 일환으로 일부러 차를 통해 강아지를 이 주유소 형들이 죽인 건 아닐까.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합리화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주유소 형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말 에반이 삶의 의지가 사라져 달려든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반이 몸도 좋지 않았고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할 바에는 내 스스로 삶의 목숨을 끊겠다라는 생각을 에반 스스로 했던 걸까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찬성이 에반의 전 주인과는 대조적으로 에반을 책임지려 했던 마음이 드러난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각자 상이하게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는지 공유를 할 거니까 또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자, 듣고 왔지 얘들아?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찬성이 에반에 대한 마음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이제 넘겨보면 6페이지. 선생님은 6페이지에서 그걸 느꼈어요. 물론 다른 여러 부분이 있지만 너무 여러 부분을 선생님이 공유를 하면은 너희들이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꼽아봤어요. 하나는 자 6페이지의 오른쪽 위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죠. 그러곤 이내 말끝을 흐리며 소심하게 답했다. 에반이야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할머니가 에반을 백구라고 칭하면서 얘기를 하자 찬성이 백구 아니야 라고 말을 한 뒤에 에반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뭉클함이 느껴진과 동시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강아지 대상의 이름과 존재를 잃지 않게 해주려는 그 존재를 지켜주고 싶어 할머니에게 에바니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찬성이 에반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구나 라고 선생님은 느꼈어요.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부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주었길 바래요. 자, 그럼 활동지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5번째 문제죠. 5번째 문제는 이 작품을 통해 동물 유기, 동물 학대, 안락사의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과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였던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이거는 선생님도 되게 여러 부분을 적어봤거든. 너희들도 이제 또 일시 정지를 하고 그거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적고 오세요. 자, 적었지 얘들아? 선생님은 총 4부분에서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과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였던 장면을 발견을 했는데, 자, 다 같이 이동해 봅시다. 4페이지. 선생님도 넘기고 있는데, 자, 4페이지에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같이 함께 찾아보세요. 할머니는 집에 늙은 개를 들여 그 과정을 낱낱이 실감하고 싶지 않았다. 밥은 그냥 우리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잖아, 응? 할머니가 방바닥에 유리 테이프를 험하게 찍으며 이 시부랄 놈의 개털 끝이 없네 구시렁거렸다. 이렇게 말한 대사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 에반이 곁에 있어서 에반이 소리가 들리는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함께 이 털이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셨죠. 강아지들도 그리고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 주인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들로 자신에게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캐치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신 거는 강아지의 학대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기를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유기하는 동물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루에 머리카락이 수십 가지 가닥이 빠지죠. 그거는 인체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처럼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빠짐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강아지랑 고양이는 무조건 털이 빠지면 안 돼 라는 뭔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많이 빠지게 되면은 입양을 해온 강아지나 고양이를 파양시키는 경우 아니면 버려버리는 경우도 흔히들 있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찾은 부분은 자 6페이지로 이동을 봅시다. 6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 또 읽어줄게요. 이 부분은 찬성이가 에반이 많이 아파서 할머니한테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 사람도 못 가는 걸.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가서 자. 개장수한테 배꼽 팔아버리기 전에 얼른 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느낀 부분은 일단 편견도 있고 생명 경시 태도도 있었는데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부분이었어요. 동물들도 질병이 생기고 아프죠. 그러면은 동물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강아지 즉 동물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견과 더불어서 생명 경시의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선생님이 찾은 포인트는 9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9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서 의사가 이제 찬성이에게 안락사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대사가 뭐냐면 의사가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답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드물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뭔데요? 아픈 동물 친구를 곤히 재운 뒤 심장 멎는 주사를 놔주는 거야. 편안하라고.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심층적으로 다뤄볼 부분인데 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끊임없이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당을 하죠. 안락사의 부분은 생명 윤리적인 부분에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락사의 부분이 좀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9페이지의 부분을 꼽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꼽은 부분은 15페이지랑 1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죽은 강아지를 포대자루에 넣어서 휴지통에 버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장면이죠. 이건 마치 죽은 사람을 그냥 포대자루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죽은 사체를 올바르게 처리를 하지 않고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는 현상이 생명 경시의 태도가 엿보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우리 문학 작품을 속속들이 살펴봤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학습 목표에서 언급을 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은 동물보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안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이런 동물보호법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 동물보호법은 우리 유기동물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 속 유기동물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고 이거를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보호법이 무엇인가? 동물보호법이란 무려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이죠. 정말 과거인 1991년에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동물보호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처벌이 잘 가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동물보호법 제1호를 통해서 이 동물보호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계속 선생님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계속 포인트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을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동물보호법 속 유기동물 학대 관련 조항은 무엇이 있는가? 자, 이 제8조 안에 3번 항목, 4번 항목에 나와 있는데 자, 상번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은 상번 항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을 하거나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를 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알선, 구매하는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해우이가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첫 번째 유실, 유기동물, 두 번째 비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해당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기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포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8조 4번 항목에 보면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유기를 할 경우에는 위반 시에 생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선생님이 명시를 해놨지만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원래는 과태료를 내는 정도였는데 이제 벌금으로 해야만 이 사람의 이력에 전과가 남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서 전과가 남는 벌금으로 전환을 했고 이거는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년 유기동물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라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유기동물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한 거를 어긋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15년에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이렇게 끌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징역이 내려졌냐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10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이렇게 끌고 가서 사람들이 그걸 신고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조금 미비하게 조금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제 PPT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를 전과가 나는 벌금으로 전환한 것,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동물학대를 신고하거나 유기동물을 신고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동물에 관련된 국민청원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 동물보호법 개정 30여 년 만에 동물학대 사건 최초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징역형을 아주 높게 선고를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적은 형일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렇게 선고가 됐다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동물 학대 사건, 동물의 생명을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요즘에 연예인들도 더 이상 펫샵을 통해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을 입양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의 로제나 조승우 등 연예인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서 유튜브에 유기동물 입양이라고만 쳐도 정말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나라가 동물권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말을 해주고 싶었고, 이 수업을 통해서 너희들도 한 발짝 더 동물권을 행사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점점 수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주제를 함축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빈칸은 반려동물에게 반려동물이란 선생님 이거 오타를 쳤네 얘들아. 미안하다. 반려동물에게 반려인이란 무엇이다? 활동지를 보고 적어주세요. 반려동물에게 반려인이란 무엇일까 얘들아? 애반의 입장 그리고 유기동물의 입장에서 어떤 단어가 채워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은 반려동물에게 반려인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 사람을 뜻해요. 가족, 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이 가족들. 반려동물에게 반려인이란 선생님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빈칸을 채워볼 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다. 뭘까 얘들아?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뭘까? 한번 적어보자.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선생님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뭐 물고기나 뭐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등을 입양을 했다면 끝까지 가족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근데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면, 그 동물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 활동지 2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인 심층적으로 너희들의 의견을 써볼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무거운 주제죠. 우리 노찬성과 에반 속에도 에반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찬성이가
에반을 위해서 안락사를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 안락사를 하는 비용 10만 원을 벌기 위해 전단지 5,000장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작품 속에서도 다뤄진 안락사지만 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유기동물 혹은 그 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놔둬야 된다라는 것과 무조건 안 된다,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 의견을 적은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을 해준다면은 먼저 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찬성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반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얘들아, 찬성은 첫 번째로 보호소 임시 보호의 비용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는데 그 보호소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얘들아? 영리기관이 아니죠.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그 유기동물은 점점 늘어나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증가가 되게 돼요. 뭐 사료도 있고 그 동물이 뭔가 아플 경우 치료제도 필요하고 뭐 배변 패드 등 이제 엄청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더 이상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유기동물을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찬성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보호기간의 연장은 미봉책이다. 이제 그러면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하자. 안락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호기간의 연장을 하자라고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찬성 측의 입장이에요. 오히려 보호기간의 연장을 하게 되면은 유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간의 연장은 미봉책이고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유기견의 낮은 입양 수치. 선생님도 유기견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앱이 포인핸드라고 있어, 얘들아. 그 포인핸드를 통해서 선생님이 각 지역별로 유기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유기동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정말 많은 동물들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 중에 입양이 되는 아이들이 정말 극소수에 이뤄. 아무리 이제 언론 매체나 우리 연예인들이 모범 사례를 통해 입양을 하고 있어서 입양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관심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은 많은 관심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견의 입양 수치가 낮으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보호소는 또 새로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많아지고 입양이 되지 않는 기존의 유기동물에 의해서 점점 더 보호소 내 유기동물은 증가를 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안락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거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 유기동물 장기 보호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를 한다. 이제 유기동물도 암컷, 수컷이 있지.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공간에 두면은 교배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그 보호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체수가 더 증가하는 거겠지. 그러면 선생님, 중성화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교배를 하는 일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얘들아, 중성화 수술에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보호소가 안 그래도 사료나 배변 패드 등 이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든 동물을 중성화할 수 있는 수술의 비용이 마련이 돼 있을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장기 보호 문제로 또 찬성 측에서는 안락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4가지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책임. 이거는 인간의 책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요. 유기동물의 발생의 원인과 결과는 모두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이런 인과관계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위다. 유기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을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중과 다르게 안락사가 되는 처지에 놓인 유기동물을 우리는 내쳐서 안 되고 보호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하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더 시급하다. 관련 법 제정, 처벌 강화, 보험제도 마련, 반려동물 등록 시 법적 책임 부여 등 법적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여 유기견 수를 줄이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유기동물의 수를 우리가 다 같이 힘써서 줄이고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게 더 올바른 제도적 보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유기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본인이 더 생을 이어나가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생을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 유기동물도 안락사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몸을 떨며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옳지 못한 문제다라고 해서 안락사를 반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수의사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해요. 수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물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택한 분들이 많죠. 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게 수의사분들인데, 수의사분들은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대다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직접 손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생을. 그래서 이 수의사분들도 이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막대한 부당함과 자책감을 느끼고, 이제 또 수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분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반대를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올바른 것도 그른 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에반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인인 찬성의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너희들은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제 이만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작품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에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긴 수업 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활동지를 작성해 주어서 고맙고, 이 선생님이 올려둔 활동지는 기간 내에 리로스쿨을 통해 업로드를 해야만 출석이 또 반드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과제방을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바깥은 여름은 여러 가지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좀 무거운 주제들, 마음이 슬픈 작품들로 이루어져서
읽고 나면은 눈물도 좀 많이 나고 마음이 조금 뭉클하고 아픈 게 마무리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훌륭한 작품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바깥은 여름을 읽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서관에 찾아와서 대출을 하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간이 너희에게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너희들에게 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여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듣느라 고생했어 얘들아. 그럼 이제 영상을 꺼주면 돼요. 선생님도 마무리할게요.